노도강 이벤트 서버야. 한번 처음 울리면 5 년이야 그냥. 5년 순삭되는 거야. 안녕 형들. 나야 달 부동산 서빠. 요즘 들어서 노도강 어떠냐고 문의가 진짜 많거든? 최근 들어서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 보통 한 30% 이상 올랐을 거야. 호가는 뭐 50% 까지 오르는 곳도 있는데 지인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면은 난 추천을 못 하겠더라. 사실 뭐 노도강 노원 같은 데 가면 진짜 좋아. 교통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 같은 게 도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잖아. 동부간선 도로를 쭉 끼고 있는 뭐 노원 같은 경우는 뭐 상계동, 중계동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좋아. 뭐 교통도 좋고 학교도 괜찮고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을 다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라 나중에 뭐 이게 상점벽해 20년 후에는 지금 초라한 모습을 기억 못하는 세대들도 있을 거야. 막 되게 멋있는 동네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것 중에 가격도 보면 뭐 30% 호가는 50% 올랐다지만 뭐 사이즈 작게 보면 5 억부터 9억 크게 가져가면 12억 언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쭉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 그냥 고를 수가 있어. 그리고 LTV 40% 정도면 대충 15억 정도면 풀대출 6 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6억 대출 받으라는 중개사가 있다? 그 새끼는 개새끼고 잘못하면은 존나 힘들어. 진짜 애들 학원비도 못 내. 진짜 좆될 수 있어. 그러니까 6 억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내 맘에 들라고 그러면은 대충 보니깐 한 12억 정도로가 지금 무주택자 기준이야. 뭐 집이 있는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 무주택이나 뭐 지방에서 좀 인서울 하려는 사람들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난 12억 정도가 맥스라고 보거든. 뭐 대출도 뭐 4.8억 나온다지만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영 끌어 가지고 4억 정도 받으면 12 억까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12 억짜리를 내가 살라고 시장에 들어가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12 억을 베팅할 수 있는 형, 지금 매수자, 형 손에 달렸거든. 왜? 네가 그 아파트 최고가 써줄 예정이니까. 지금 최상급집 빼고는 가격이 다 올라붙었어. 15억 가까이 가격에 다 달라붙었고 10억 언더짜리는 10 억에 가까이 다 달라붙었단 말이야. 그리고 대출도 15억 언더에서 6 억이다 보니까 뭐 그 구간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될 거야. 그래서 물건이 가장 많은 노도관, 금강구 이런 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이렇게 최상급지 빼고 다 가격이 위로 달라붙어서 키 맞추기 할 때. 패닉 바잉 언제 본 거 같지 않아? 2021년 정확히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정확히 1년 동안 불장이었어. 패닉 바잉, 포모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불장이었잖아.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 뉴스를 기억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 기억에서 쪼끔 멀어졌지만 2022년, 2023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내가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유튜브 시작한 게 아마 2024 년일 거야. 그때 나 컨셉이 뭐였지? 폭락이었어, 폭락의 컨셉. 아는 형들은 알지? 2024 년만 하더라도 기사를 찾아보면은 강남 상구나 한강벨트는 상승장이었어. 근데 2025 년에도 노도관, 금강구는 오르지 않았어. 사람들이 놀렸다니까? 나도 놀렸고 영끌족 좆됐다고. 이거 봐. 2025년 7월 기사야. 딱 1년 전이지. 1 년이 안 됐구나. 작년 7 월에 한강벨트. 아니 분당, 광명, 동탄, 경기 신도시까지도 신고가 랠리였는데 강남 상구 재건축은 미쳤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점이긴 했어. 어쨌든 그랬던 장에서 꾸준히 받고 있는 곳이 노도강이야. 음. 근데 2026년 상반기 왜 올라? 2021년 포모 현상, 뭐 패닉 바잉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야? 아니 쪼끔만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게 필요해 가지고 이게 상승 여력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 더 밀리지 않으려고. 바리케이트 친다고 할까? 존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정도 수준이야?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여기라도 잡지 않으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하다못해 비거주 1 주택자마저도 조지는 마당에 월세? 전세? 물량 풍기 현상 누구나 예상하지만 공급은 없고 공급을 한다 해도 경기도 신도시 씨발 이거 언제 들어와. 기다리다가 내가 흙으로 들어가겠어. 전쟁 불안과 환율, 인플레이션 또 왜 이렇게 돈을 풀어. 아니 추경을 했는데 또 추경을 한다고 그러고 추경을 하고 뭐 돈을 존나 풀고 자빠졌으니 화폐 통화량이 존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늘어날수록
내 월급은 어떻게 돼? 내 자산은 어떻게 돼? 내 은행 잔고는 어떻게 되냐고.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돈 들고 있지 말고 예금하지 말고 지금 뭐 정부는 뭐 주식하라는데 주식은 좀 불안하니까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은 그냥 현물 들고 있자. 그래서 사는 거야. 이게 뭐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바리케이트 친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산다고 나는 생각해. 뭐 경제책 한 권을 읽지 않은 내가 하는 소리니까 틀릴 수 있지? 틀렸을 거야. 2021년 시장은 포모 패닉 바잉이 일어난 게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 시절이거든. 그때 기억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막 그 뭐지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울트라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그런 것만 기억해 가지고 우리가 잊고 있는데 2020 년에서 2021 년은 존나 초저금리 시절이었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 때였거든. 뭐 자가격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 집이 사업장이 되고 사무실이 되고 헬스장이 되고 독서실이 되고 모든 기능을 다 집에다 때려 박을 때야.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 인테리어에다 투자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 그건 뭐야? 존나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집에다 돈을 쓰는. 그 후 5년 어떻게 되었냐고. 잊으면 안 된다니까. 작년 7 월만 해도 노도강은 하락이었어, 하락. 오르지가 않았어. 10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다 지정했을 때 뭐라 그랬어? "이제 쪼끔 올라갈까?"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여 가지고 "우리 씨발 우리 진짜 민주당 이 미친 새끼들." 막 이럴 때잖아. 믿고 뽑아 줬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래?" 뭐 이럴 때잖아. 그게 불과 8-9 개월 전이야. 근데 우리는 또 잊고 있잖아. 2021 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올랐어. 통화량 계산해 보면 '이게 오른 거야? 지금 뭐 30% 오른 게 오른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6년 나한테 노도강을 문의하는 사람들한테 다해부동산 단속반이 권할 수 있을까? 집값 오르잖아. 이래도 사? 대출을 이렇게 해도 사? 이렇게 규제해도 사?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존나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단 말이야. 민주당에서 무슨 드라이브를 걸든 반대로 튀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우린 청개구리처럼 정보만 안 듣고 2002 년, 2021년 학습을 해 봤으니까 이 게임을 해 봤어요. "난 이 게임을 해 봤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드라이브를 존나 강하게 갈수록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아니면 '여기서 더 밀리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2026년 지금 노도강의 상승은 2021 년하고는 쪼끔 달라. 패닉 바잉 포모는 비슷하단 말이야. 2021 년은 필요해 가지고 초저금리 시절이고 그리고 돈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모였다면은 뭐 규제도 있었지 물론.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다 있긴 했어. 2026 년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마지노선 같은 거야. 지금 10억 언더에서 잡을 수 있는 노도강이 그 타겟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노도강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부동산 단속반 내피셜로는 개인적 생각에는 그냥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더 뒤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거야. 즉 노도강의 상승은 일반적인 장이 아니라는 거야. 5년 전에 이벤트 서버 한번 몰려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가 이벤트 끝나고 어떻게 됐어?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됐어? 뭐 스텝 해 가지고 막 금리 올리고 막 그러니까 집값 빠졌는데 그때 빠질 때 노도강은 어떻게 빠졌냐고. 이벤트 끝나고 텅 빈 서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2026 년에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 강력하게 존나 강력하게 공급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규제 하면서 겁나게 걸면서 다시 이벤트 서버가 열린 거라고.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입에 붙여서 부르잖아.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그 노도강 금강구에 그 많은 아파트가 2021년 전고점을 못 넘은 아파트도 많다는 거야. 물론 뭐 실거주 해야 되니까 뭐 내가 들어가 사용하니까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월세, 전세 안 내니까 내 집에다가 투자하는 거니까 남는 장사긴 하지. 상승 여력이 다시 생긴 것 같은 시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하면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남들 집값 다 오를 때 내 집 안 오르면 어떨 것 같냐고. 노도강은 작년 7 월까지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 근데 요번 이벤트 서버 열렸다고 내가 최고가 써 주고 다시 들어간다. 지금 강남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얘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노도강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내가 볼 때는 올라가기는커녕 몇 년 조정받을 거야. 지금 상승분을 몇 년 뱉어내야 될 거야, 조정한다고. 그때 내가 대출 4억, 5억, 6억 받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뭐 12억 줬는데 쪼끔 조정받아 가지고 쪼금 빠졌어. 대출은 그대로고 내 투자금만 줄어드는 거지. 요런 거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대부분은 잘 못 버텨. 왜? 부동산이 이게 첫 부동산이니까. 첫 부동산이 망했거든. 그럼 못 버틴다고. 던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던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은 올라갈 수가 없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순환. 그러다가 이벤트 서버 열리면은 탈출하는 거지. 지금 형들한테 집 팔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 5년 전에 최고가 쓰고 들어갔다가 5년 조정받고 이제 정고점, 이제 자기가 산 가격 쪼끔 올라왔는데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나 서울 집값 변동률 봐봐. 이 사람들은 손해야. 만약에 노도강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은행 수익률 정도 되는 거야.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상급지는 몇 억 오를 때 조정받을 때 내려가지가 않고 있고, 중급지는 간신히 쪼금 올랐는데 조정받으면 몇 년을 반복해. 강남하고 강북하고 언제부터 집값 차이가 이렇게 났어. 불과 10 년이야. 그 10년 사이에 갭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일반이 이제는 벌어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갭이 아니지? 이런 걸 봤고 경험했고 난 플레이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중개도 현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인이 적어도 노도강을 물어보는 이 시점에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다 없다? 난 못한단 말이야. 이거 6 억짜리 이거 수수료 얼마 되도 않아. 이거 해 봤자 내 인생 달라지지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지인이 창동 6 억대 아파트 스크린샷 찍어 가지고 나한테 "어떠냐?" 물어보는데 대답 못 하겠더라고. 또 이 사람은 서울 살지도 않아. 근데 모르는 거지. 서울 오른다고 하니까 막 남들 막 그거 하니까 막 서울로 핵심 뭐 코어화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집 팔고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올리고 싶은 거야. 대구 집 팔아 가지고 뭐 금액이 될 수 있는 데가 노도관, 금강구 이런 데니까 뭐 찾다가 이제 막 6 억대 이런 아파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지. "이런 거 사면 어떠냐."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대구에 직장 있는 이 부부, 다이부동산 단독반 지인,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서울이 그냥 뭐 올라간다, 뭐 여기가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가서 사야지.'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적어도 서울 부동산의 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대구 부동산은 잘 알 수 있지만 막말로 대구에 직장 있는 부부가 서울 집 산다고 토지 거래 허가 뭐 법무사가 안 써줄 거야. 법무사가 써 가지고 허가 신청하면은 도봉구 공무원이 잘도 해 줄까? 창동 도봉구 공무원이 허가를 해 주겠냐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노도광 산다 그러면은 내가 지인한테 권할 수 있겠냐고. 난 못한다고. 한강벨트 뭐 빼고는 이제 좀 뭐 토지 거래 허가하고 풀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갭 투자 고민해 보라고 카톡 보내 놨어. 물론 내가 중개 안 하지. 이건 뭐 하면 100% 원망이야. 그래서 결론. 노도광은 이벤트 서버야. 한번 처음 울리면 5 년이야 그냥. 5년 순삭되는 거야. 물리면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니까? 다른 건 다 오르니까. 내 돈의 가치만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5년 있다가 또 이런 이벤트가 온다는 보장이 있어? 그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노도광을 추천 못 하고, 그리고 말했잖아. 형한테 집 파는 사람 5년 전에 그 이벤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어.